사실은요,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는 전부 얼굴에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놓쳐버려서 엮이면 안 되는 사람과 어울리다가 자기 자신까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인물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얼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 법칙만큼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순식간에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자기 자신이나 자녀에게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바로 고치면 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할 것들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면 바로 상냥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은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서 속은 시커먼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죠. 자, 그럼 그 무서운 특징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어색하게 상냥한 얼굴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분노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어색하게 상냥한 얼굴을 한 사람들은 본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다정해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로 어색함이에요.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어딘가 기분이 나쁘다. 다정한 말을 건네주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간다. 그런 직감이 든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대체로 눈이 웃고 있지 않아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죠. 이게 바로 어색함의 정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과 엮인 적이 있어요. 신입 후배였는데 저를 잘 따르면서 항상 방긋방긋 웃으며 쫓아다녔어요. 대기실에서도 차를 타주고 제 짐을 들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어색함을 느꼈어요. 이 친구, 눈이 웃고 있지 않네 하고요. 그런데 한 PD님이 그 후배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후배가 PD님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요. 결국 저에게 잘해줬던 건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던 거죠. 쓸모 있겠다 싶은 상대에게 갈아탈 때 쓸 재료로 삼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할 뿐이죠. 그래서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아무렇지 않게 내칩니다. 오히려 상대를 발판 삼아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상냥한 얼굴인데 어색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이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피상적인 관계로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심의 눈초리. 그런 눈을 한 사람은 왜 성격이 나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지만 이건 마음속으로 항상 남을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해. 옷차림이 왜 저래 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남의 흠을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눈빛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까다로운 이유는 흠을 잡는 사람은 반드시 입에서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찾아낸 흠을 입 다물고 있지를 못해요. 그 사람 그렇더라, 이 사람 저렇더라 하면서요. 뒷담화, 험담, 불평, 불만. 마치 개구리나 뱀처럼 입에서 독이 줄줄 나오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되어 그 사람을 감싸고 아무리 이목구비가 반듯해도 굉장히 보기 흉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작품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있었는데 연습실에서 항상 이런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기실에만 돌아오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 발성이 영 아니네 하고요. 처음에는 몇몇이 같이 들어주기도 했지만 점점 다들 깨닫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내 욕도 어디 가서 하고 있겠구나 하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공연 마지막 주에는 아무도 그 사람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방연에서도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본인은 나는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남을 본다는 건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흠만 잡는 사람 주위에는 똑같이 독을 뿜어내는 부류만 모이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부정적인 기운이 퍼져서 결국 진흙탕에 빠지게 되죠.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먼저 엮이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 차가운 눈을 하고 있다. 이건 아까 말한 의심의 눈초리보다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를 한 사람은 빤히 쳐다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차가운 눈을 한 사람은 이쪽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고 있지 않아요. 시선이 쓱 하고 통과해버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관계가 형성된 후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열심히 말을 걸고 있는데 어쩐지 반응이 없는 느낌. 내가 기뻐해도 슬퍼해도 상대방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는 것. 쇠기의 경읽기 같은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의 눈을 잘 보세요. 분명 냉동고처럼 차가운 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타인에 대한 정칭이라는 것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 시간은 금이라며 뭐든지 효율하잖아요. 이 낭비를 줄여라 하고요.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필요한 낭비라는 게 있거든요. 같이 차를 마시며 멍하니 있는 시간, 쓸데없는 이야기로 함께 웃는 시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통하는 법이죠. 차가운 눈을 한 사람들은 그런 낭비를 전부 잘라낸 거예요. 너무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마음까지 냉동고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한 번은 이런 분과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회의 때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제가 농담을 던져도 그게 지금 이 얘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 식이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도 대타는 구했습니까? 그 한마디뿐이었죠. 걱정의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마치 로봇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더군요. 같이 있어도 따뜻하지가 않으니까요. 차가운 눈을 한 사람은 인간을 효율성으로 평가합니다. 당신이 쓸모 있을 동안에는 곁에 두지만 쓸모 없어지면 바로 버리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 자신도 점점 메말라 갈 거예요. 마음이 메마르면 자기도 모르게 차가운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네 번째, 입이 비뚤어져 있다. 이걸 보고 유전 아니야? 선천적인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천적인 사람은 웃을 때 양쪽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요. 표정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비뚤어진 사람은 웃어도 한쪽만 경련이 일거나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 근육이 굳어버린 거죠. 이건 불만이나 증오를 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말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은 비판을 입 밖으로 내뱉어 험담으로 풀어내잖아요. 하지만 입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걸 뱉어내지 못해요. 젠장. 왜 나만 당해야 해?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곱씹는 거죠. 그 곱씹는 모양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를 악물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분 입이 한쪽으로 그또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마음에 쌓아둔 게 있으시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역시나 그랬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그만둘 수도 없고 상사에게 대들 수도 없었던 거죠. 매일 젠장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을 3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입이 더 심하게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쌓아뒀던 독이 약한 사람에게로 흘러간 거죠. 불만을 쌓아두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거나 약한 상대에게 그 독을 흘려보냅니다. 부하 직원이나 가족처럼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요. 입이 비뚤어진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그 약한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5번째,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다. 이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보자마자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미간에 주름이 있다는 건 평소에도 그 부분에 힘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미간에 힘이 긋도 들어가죠.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만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힘이 풀릴 틈이 없어요. 계속 힘이 들어가 있으니 깊은 주름이 되어 새겨지는 거죠. 즉, 미간의 주름은 분노 적금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 극장에서 함께 일했던 스태프 한 분이 생각나네요.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항상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뭔가 일이 터지면 바로 이 자식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명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소리치고 배우가 1초만 늦어도 소리쳤죠. 처음에는 다들 이래 엄격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일에 엄격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 나쁜 걸 주위에 퍼붓고 있는 거라는 걸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젊은 스태프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남은 건 똑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유유상종인 거죠. 결국 그 극장은 분위기가 최악이 되어서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위축되면 사람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도 잦아지죠. 그러면 또 혼나고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 자신도 점점 작아질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당신의 미간에도 주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6번째,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 이것도 유전이잖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눈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분은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며 부드러운 얼굴이 돼요. 표정 근육이 유연해서 부처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웃어도 눈매가 여전히 날카로워요. 계속 누군가를 쏘아보는 듯한 눈이죠. 이건 기가 세고 공격적인 성격이 얼굴에 드러난 겁니다. 이 자식이 날 얕보고 있어? 하면서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눈꼬리가 굿도 올라가게 되죠.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표정 전체가 경직된 사람은 당신에게도 공격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들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도 표정이 부드러운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점은 오해하지 마세요. 7번째, 얼굴이 비뚤어져 있다. 아까 말한 입이 비뚤어진 것과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입의 비뚤어짐은 불만을 곱씹을 때 생기는 것이었죠. 즉,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얼굴 전체가 비뚤어진 사람은 이미 세상 자체를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봐도 어차피 그달 하나에 시시해 바보 같아 하는 식이죠. 인생 그 자체에 대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남이 행복해 보이면 배가 아파요. 저놈만 좋은 꼴 보네. 분명 뒤가 구릴 거야 하면서요. 그 삐뚤어진 시선이 매일매일 얼굴에 새겨지면서 얼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얼굴이 비뚤어진 사람은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희망이나 꿈까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짓밟힐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다만 질병이나 선천적인 이유로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 점은 오해하지 마세요. 8번째, 표정이 없는 가면, 같은 얼굴. 이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과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앞선 7가지는 분노, 불만, 계산 등 어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유형이었죠. 하지만 이 8번째는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눈이 죽어 있죠. 이런 사람은 무기력한 겁니다. 무기력하다는 건 타인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곤경에 처해도 도와주지 않고, 당신이 기뻐해도 함께 기뻐해주지 않죠. 무슨 말을 해도 내로 끝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기보다는 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과 깊이 엮이려고 해봤자 당신의 열정만 허공을 맴돌게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컨대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감정 이력서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손에 잡힐 듯이 보입니다. 부디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첫인상만으로도 대략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특징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맑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